안녕하세요, 탐 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승기의 주인공은 지난번 예고했던 것처럼 BMW M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양한 M 라인업들 중에서 이 차량은 가장 상남자 취급을 받고 있는 바로 M4 쿠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내용들 듬뿍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M4의 바로 입벌리는 조상님은 기존 모델인 292 M3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M3라는 이름 하에 쿠페뿐만 아니라 세단 그리고 컨버터블까지 출시가 되었었죠. 하지만 현 세대에 들어와서는 M3는 세단, M4는 쿠페로 완전히 분류된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BMW의 246은 쿠페 그리고 1357은 세단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전 세대 292 M3는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번 F8이 M4로 그 혈통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승은 저뿐만 아니라 국내 정상급 프로 레이서 한 분까지 제가 초대해서 보편적인 공도 주행뿐만 아니라 서킷에서의 전문적인 내용들로 듬뿍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터보차는 6000rpm 부근부터는 힘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이번 M4는 6500rpm 이상에서도 그 힘이 마치 자연흡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 터보 엔진의 한계를 잘 극복한 느낌이 정말 출중합니다. 그 유온과 수온도 한여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그 본격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세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속 주행 시에 과거 요 구형 모델이죠, 292 M3 때는 그 292 M3가 그 경쟁 모델을 대비 고속 안정감이 소폭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M4 쿠페는 그 아쉬운 점을 완전히 개선시켰습니다. 자, 특히 이 서스펜션을 댐핑 컨트롤을 조정할 때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정말 상당히 만족도가 커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솔직히 약간 좀 댐핑 컨트롤이 좀 과한 게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반 도로는 언제나 그 노면 상태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범핑 구간이 약간은 좀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솔직히 약간 좀 과한 게 사실이에요. 또한 실제로 이 M4 쿠페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보다도 스포츠 모드로 놓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를 구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서킷 테스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수동 미션 기반으로 한 듀얼 클러치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뗐을 경우에 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즉 클래핑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데요. 이는 그 수동 미션 차량을 주행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수동 미션을 참 좋아하셨거나 혹은 수동 주행에 대한 어떤 그 향수가 가득하신 분들한테는 그 기억을 좀 새록새록 떠오르게끔 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감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속 모드는 다음처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나누어지고 모드 변경에 따른 변화가 아주 확실합니다. 가끔 타사 변속기도 이렇게 모드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경했을 때 운전자가 체감적으로 그 변화의 폭이 별로 크지 않다, 상당히 적다 이렇게 느끼는 점들이 있는데, 이번 M4는 운전자가 그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 그건 분명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될 때 변속기의 경우 상당히 변속 충격을 많이 좀 완화시켜 줍니다. 당연히 레브 매칭도 지원되는데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예민한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 컴포트 모드로 놓고 변속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살짝 좀 들려요. 이걸 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정말 예민한 분들은 이제 그 컴포트 모드로 놓고 변속을 할 때 그 이상 야릇한 소음도 느끼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공도에서 주행할 때 원래 이런 그 듀얼 클러치들은 컴포트 모드로 놓는다 한들 좀 특유의 그 꿀렁거림을 느낄 수 있는데 이 M4 쿠페는 다분히 저 공도에서의 어떤 승차감 확보까지 많이 좀 조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얘를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가령 다운시프트를 한다. 정말 동판 클러치로 빵빵 때리는 듯한 정말 익사이팅한 느낌을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제공해줍니다. 아무리 고출력 차량이라 할지라도 연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왜냐? 저희에게는 연비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차량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100km 정도 가량으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될 때 한 시속 100km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한 12에서 13km 정도 가량 사이는 확보가 됩니다. 또한 시내에서도 최전 구간이 아니라면은 한 7.5km 정도 가량도 확보가 되니까 이 차량의 그 출력을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 연비라고 한다면 꽤나 준수함 혹은 그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스티어링 휠 반응을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 시켜 놓으니까 저속에서는 무거운 반면 그 연속되는 코너 전개 시에서는 확실히 차량의 거동을 통제하기에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사실 모든 양산차는 언더스티어가 기본이죠. 그 언더스티어 현상의 느낌이 얼마나 더하고 덜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 M4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산차 치고서는 그 언더스티어 현상이 많이 억제되어 있고 특히나 코너 진입 때 뉴트럴한 성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뒤쪽 트랙션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코너를 탈출하면서 엑셀 전개를 리니어하게 하지 못하면 오버스티어 현상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 차의 차세 제어 장치를 끈 상태에서 공도 주행하는 건 좀 삼가야만 할 겁니다. 실제로 차세 제어 장치를 함부로 해제하고 주행하다가 폐차하는 M4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공도에서 한계치를 넘나드는 코너링을 한다는 건 이 차량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제 스피디움으로 곧장 떠나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 M4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까지 끌어올려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랩타임 기록, 최고 베스트 랩타임 기록은 1분 54초 16이 측정됐습니다. 외기 온도는 27도, 노면 온도는 51.6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선한 날씨 속에서는 1분 53초대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또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이 차량은 타이어 상태가 제법 좋지 않았던 것도 큰몫하는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 느꼈던 그 날카로운 차량 거동 반응은 서킷에서도 큰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트럴한 거동을 넘어서 오버스티어 성향을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한시도 방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코너 진입 후 탈출을 할 때 엑셀링과 스티어링 조작을 섬세하게 하지 못하면 스핀하기 십상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운전자의 차량 컨트롤 능력이 훌륭할 경우 이 차는 그에 정비례해서 아드레날린을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물론 아쉬운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와 타이어였는데요. 프로텍을 딱 한 바퀴만 돌아도 브레이크가 영락없이 지쳐버립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C63AMG의 경우 그 반복되는 주행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버텨낸 점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 타이어의 경우 미쉐린 PSS가 앞에는 255 3519, 뒤에는 275 3519가 장착됐는데요.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이 PSS가 M4에게 적정 수준이긴 하지만 서킷 주행이나 본격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그 성능 및 내구성에 있어서 M4를 다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PSS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서 본격 서킷 주행을 할 때에는 한국 타이어의 RS4 혹은 미쉐린의 그 PS 컵2 정도는 장착해야 그 M4의 포텐셜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반복되는 어택 주행 시에도 미션의 버벅거림도 없고 유온 및 수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역시 BMW가 엔진 및 구동 계통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서킷에서의 M4,
박진감 넘치는 거동을 보인 스포츠카라는 표현이 딱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행평가를 마치고 이제 내외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모습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 모델 대비 더 커진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 그리고 앞이 쫙 트인 헤드라이트는 역시 그 BMW만의 고유한 특징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제 에어로 범퍼 파츠가 적용되어서 더욱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팬더 뒤쪽에 에어브리더가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측면에서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고, M 전용의 그 19인치 휠과 파란색 M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 M4만의 특유한 느낌을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 4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듀얼 팁의 머플러를 중심으로 해서 사제 카본 리어 스포일러와 카본 디퓨저로 포인트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욱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EV M3에 비해 실내의 분위기가 많이 고급스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유광빛의 카본이 더욱더 고급스러워졌음을 간접적으로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M4 쿠페에는 이 카본이 실내에만 디자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룸 안쪽에도 장착되어서 그 뒤틀림 강성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실내에 카본을 조화롭게 대시보드와 센터 터널을 연결시켜서 그 고급스러움을 분명히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계기판의 경우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을 취한 점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HUD의 경우에 있어서 그 선명도가 무난한 편이긴 하지만 그 역광이 비칠 때에는 그 선명도에 있어서 분명히 좀 한계는 있었어요. 그 외에 천연 가죽으로 구성된 스티어링 휠은 그 크기나 그립감도 좋고, 특히나 주행 중에 그 스티어링의 버튼을 조작할 때 그 직결감도 괜찮았습니다. M 버튼이 2개가 마련되어서 운전자의 입맛에 맞게끔 그 개별 세팅을 따로 나누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고요. 기어봉 주변에 서스펜션, 미션, 엔진 반응 등 그 모두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시트도 굳이 뭐 사제 버킷 시트가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운전자의 좌우 그 홀딩을 좀 잘해 주었고요. 뒷좌석의 경우에 있어서 다분히 형식적이기는 해도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는 되어 있고, 뒷좌석에서 앞좌석의 시트를 버튼 하나만으로 이동시켜서 그 차를 타고 내릴 때 상대적인 편의성도 확보해 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BMW M4의 시승 리뷰를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쉬운 마음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브레이크의 경우 반복되는 스포츠 주행 시 쉽게 지치는 아쉬움이 있었고, 타이어의 경우 트랙 주행에서 성능 및 내구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M4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 배기 사운드도 약간은 오게 튀었죠. 그러나 이 모든 아쉬움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대단한 장점이 하나가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동, 이 스포츠카의 거동 하나만으로도 M4는 훌륭한 가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두 변경에 따라 확실히 변화하는 엔진, 미션,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반응, 코너링 전개 시 뉴트럴함을 넘어서서 오버스티어 느낌까지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그 짜릿한 느낌, 터보 차량의 한계를 비웃듯이 7000rpm 이상에서도 꾸준한 힘을 자랑하는 엔진, 일반 도로에서 이 차량이 가진 포텐셜을 다 쓰기에는 정말 비좁다고 느낄 만큼의 그 직관적인 거동 능력, 본격 스포츠카의 DNA와 소위 마실용 차량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믹스해 놓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리 내용이 좀 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은 아니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BMW M4 이 녀석은 오로지 달리기만을 위한 로우한 스포츠카도 아닙니다. 또 간지나 가오를 잡기 위한 패션 스포츠카도 아니에요. 양쪽의 DNA를 기가 막히게 잘 버무린 이제 그러한 스포츠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의 로망은 로터스 엑시즈였는데요. 이 녀석을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정말 익사이팅하게 즐기고 나니까 자, 이제 살짝 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4
정말 요망한 놈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하나. 물론 저는 그지래가지고 어차피 둘 다 못 사요. 예,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